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월 25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매듭을 지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방송사 KBS와 아마 신년 대담을 열어서 그 명품백을 두고 간 것은 명백한 함정 몰카였다. 이 점을 분명히 하되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또 그 후속 조치로 제2부속실 설치 그리고 특별감찰관제 도입 이런 방안들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국민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 직접 설명 쪽으로 기울어 방송사와 신년 대담 검토. 다른 언론들도 이 기사를 싣고 있는데 국민일보가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등에 대해서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송사 한 곳, KBS가 유력합니다. MBC는 여전히 좌파 성향의 매체로 남아있죠. KBS는 경영진이 바뀌었습니다. 방송사 한 곳과 신년 대담 형식으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사로는 KBS가 유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설명 쪽으로 기운 것은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충돌도 있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와서 사과하는 이런 형식은 아닌 것이죠. 만약에 그런 형식으로 사과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는 이 프레임을 걸어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민주당의 이용이 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서지는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리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과정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이 봉합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적기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방송사 한 곳과의 신년 대담이 가장 유력하다. 다만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자단과 신년 기자회견을 하거나 또 아무런 입장 발표 없이 갈 가능성도 지금 여전히 남아있지만 현재 전체적인 줄기는 김건희 여사 논란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하는 그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경위를 전하고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데 조력을 할 텐데 또 이 같은 논란 재발을 막기 위한 의지를 천명하고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아울러서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촉발된 계기가 정치 공작이었다. 이 점도 강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제 임명, 제도적 보안 장치도 제시할 가능성이 높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되 일각의 요구처럼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국회가 2월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 같은 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을 다시 재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죠. 2월 국회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도 미리 이렇게 보완책 같은 것을 마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면서 김건희 특검법과 이 디올백, 이 수수 디올백을 받은 문제를 서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민주당의 전략이죠. 그걸 깨기 위해서라도 우선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하기 전에 입장을 밝히는 것이 낫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갈등은 일단 수습 국면에 들어갔지만은 아직 불씨는 남아있죠.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 문제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건희 여사 이 매듭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자, 중앙일보 6면 기사입니다. 이슈 윤한 갈등 아직 불씨 이런 제목인데 여권 갈등 속에 친한계, 친한동훈계죠. 급부상하고 있다. 전략 공천지 50곳 새 지뢰다.
그 아래 기사는 강경하던 한동훈 대통령 앞 깎듯 아웃복싱 하재. 자, 이런 기사가 같이 실려 있습니다. 중앙일보. 일단 메인 기사는 한동훈, 김경률 사태 들은 바 없다. 일단 일축을 했죠. 그리고 용산 출신 공천 두고 대립 가능성이 남아있다. 지금 용산의 참모 출신들이 이 수석 비서관, 비서관, 선임 행정관, 행정관 이 참모 출신들이 무려 35명이 지금 출사표를 던져서 용산에서 나왔죠. 그런데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에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그 영남에 또 한 40%가 출마를 하려고 하죠. 그러면은 내부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용산에서 또 이 의지를 밝히면은 이 한동훈 당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또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장관급, 차관급도 17명이 지금 출사표를 던진 상태죠. 자,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봐야 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중앙일보는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하나 내놓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친윤계, 반윤계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친한계, 친한동훈계가 뜨고 있다. 조성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파고들어서 이번 충돌의 발화점으로 지목된 김경률이 친한계라는 거죠. 뿐 아니라 장동혁 사무총장도 도드라지고 있다. 장동혁 사무총장 0.5선인데 그 보궐선거를 통해서 처음 배지를 달았는데 보통 3선급이 맞는 사무총장을 맡겼죠. 사무총장은 총선 때 특히 이 공간 이의에 들어가서 간사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사무총장은 친윤계 이용 의원이 지난 21일에 의원 단체 채팅방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 지지를 철회했다. 이 기사를 공유를 했었죠. 그 친윤계 이용 의원이.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 장 사무총장이 KBS 라디오에 나가서 그런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용을 직격을 했습니다. 친윤계를 친한계, 새로운 친한계로 불리는 장동혁 사무총장이 친윤계 이용을 직격을 했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어제 국회 출근길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하느냐 이 질문에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좌경률, 우동혁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 보통 이 정치권 실세들에게 좌 누구, 우 누구 뭐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런 것처럼 좌경률 왼쪽에는 김경률이 있고 우동혁 오른쪽에는 그 장동혁이 있다. 자,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웃복싱이 화제다. 이 한동훈 위원장 싸움의 기술이 당내에서 회자가 되고 있다. 싸움의 기술. 정치권 예의와 소신 넘나들어야 현명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싸움의 기술이 여건에 회자가 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한 질문에 어제 그 국회에서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 저는 민생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목표를 위해 가겠다.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다. 화제를 전환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날 충남 서천 특가시장 화재 현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90도 각도로 깍듯이 인사를 했다. 그 전에 1월에 충돌이 있었는데 그리고 90도로 그 깍듯이 숙였을 뿐이 아니고 그 비가 눈이 막 오는 데서 한 딱 선체로 한 15분, 20분 동안 기다리는 그런 모습도 화제였죠. 지난 21일 밤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보도 이후 여건은 초비상 상태에 빠졌었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한동훈 위원장은 곧바로 나는 국민 보고 나선 길이다. 할 일 하겠다. 사퇴 안 하겠다. 그리고 더구나 그 다음 날은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 이렇게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다 했죠. 물론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이관섭 비서실장과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김경률 처리 문제 등을 놓고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나왔던 사퇴 이야기지만 어쨌든 내가 사퇴 거부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그 한동훈 스타일 변화를 두고 당내에서 아웃복싱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웃복싱 전략.
과거에 무하마드 알리가 벌처럼 날아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그 아웃복싱.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언론동을 통해서 자신을 내치려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자 발톱을 드러내고 강력히 대처했지만 막상 윤 대통령을 만나서는 90도 폴더 인사로 자신을 최대한 낮췄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다가 기회를 맞이할 때 포인터를 올리는 아웃복싱과 유사하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인파이팅이었죠. 그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막 그 각을 세우는 아웃복싱보다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인파이팅에 가까운 스타일이었다. 국무위원 신분으로 국회에 출석해서도 야당 의원의 질문에 송곳 같은 답변을 하며 공세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때는 인파이팅이었는데 법무부 장관 때는 인파이팅이었는데 이제는 아웃복서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치고 빠지는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 갈등 국면에서 상반된 모습을 선보이자 한 초선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기가 3년 이상 남은 대통령이고 본인과 인연이 깊었던 권력자와 관계를 맺으려면 예의와 소신을 넘나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당분간 이런 스타일을 유지하는 게 현명해 보인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률 지금 사퇴 문제가 쟁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뭐 사퇴를 시킬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해촉을 시킬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속으로 뭐 사퇴를 해주기를 바랄 수도 있지만 김경률도 버티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실도 굳이 조기 사퇴가 뭐 문제를 매듭지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비대위원이 지금 총선에 나가려고 하면은 일종의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격이니까 비대위원을 내려놔야 되죠. 그래서 비대위원 빨리 그 내려놓으면은 그 뭐 매듭 지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동아일보 오면 정치면입니다. 김경률, 한동훈과는 남자끼리 통하는 사이다. 한동훈, 김경률 사퇴론에 선거였다. 2018년부터 끈끈한 인연이 주목을 받았다. 2018년이면 이 한동훈이 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같이 서울중앙지검 뭐 3차장 또 반부패 강력부장 이렇게 있으면서 살아있는 권력, 문재인 정권을 수사를 하다가 자천되기 시작했을 때죠. 그때부터 한동훈, 김경률이 끈끈한 인연이 있었다. 김경률이 그때 조국 수사 때 전향을 했죠. 좌파에서 전향을 했습니다. 그때 한동훈을 적극 옹호를 했고 한동훈 인사청문회 때 그때 야당 의원들과 막 설전도 벌였다. 그때 정인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의 비대위원 요청도 전격 수락했다. 당내에서는 정치 현안의 이심점심 관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김경률 사태가 선결 조건은 아니다. 뭐 사퇴를 이제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물론 뭐 친윤계에서는 당장 사퇴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 엉뚱한 사람이라서 예측 불가능한 행동만 한다. 이렇게 날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김경률의 최근 그 모습을 보면은 물론 당내에 이런 사람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 그 나오고는 있지만 그 말도 좀 일리는 있지만 너무 심하면은 이준석처럼 자기 정치를 위해서 자기 과실을 위해서 모든 그 국정 운영에 다 시비를 걸고 하면은 화근이 되는 겁니다. 김경률이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민의힘 안에 자리 잡으면은 이번에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과 같은 그런 심한 말을 계속 할 수도 있고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민주당이 또 변덕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변덕을 부리는 것이죠. 자, 중앙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민주당 병립형 비례제 급선에 이낙연 신당 견제용인가? 지도부가 오늘 선거제를 논의할 의총을 앞두고 병립형으로 다시 선회한다. 준연동형은 제3지대 원내 진입 유리. 그래서 이낙연 신당에서 비례대표를 보내면은 그 의석이 뭐 이낙연에게 많이 뺏길 수가 있죠. 그래서 2020년식에 이 위성 정당이 막 나타나서 그 신당을 만드는 그런 그 제도가 지금 유지되는 쪽으로 했는데 또 다시 바꾼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그러면은 비례대표용 신당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 상황이 되면은 병립형으로 다시 급선회를 하면은 이준석 신당이 저는 지역구에 후보를 내기 어려울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비례대표형 정당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병립형으로 가면은 그마저도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낙연을 견제하기 위해서 병립형으로 급선회를 하면은 그 유탄은 이준석이 맞는다. 그런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어제 의미 있는 재판이 하나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6면 2016년 최순실 의혹에서 시작돼서 58명 기소, 48명 유죄, 국정농단 재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기사는 박 전 대통령은 다음 달 북 콘서트를 갖고 최경환은 총선 채비, 안종범은 민간 연구기관을 세웠다. 징역 22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 사면 복권이 됐고 최순실은 징역 21년형 복역 중입니다. 여전히. 삼성 이재용, 롯데 신동빈 뇌물 건넨 혐의로 소감이 됐었죠.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 제공 논란, 최경환 그리고 또 전 국정원 원장 등 징역형을 받아서 48명이 유죄를 선고를 받았는데 어제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2년, 1년 2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일단 국정농단 재판은 모두 마무리가 됐다는 기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자, 사설 위에 기사 보시면 이화영 재판도 지연 성공, 이재명 대표 또 퇴정, 재판이 아니다.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재판부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장인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가 2월 초 법원 인사 때 교체 대상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재판부가 들어오면 뭐 사건 기록을 다시 보고 재판 기록 막 재열람하고 하죠. 질질 끌다가 이화영이 뭐 재판부 기피 신청 뭐 이렇게 하면서도 질질 끌다가 이것도 그 재판 지연에 성공했다. 재판부가 선고할 생각이 있다면은 지금 그 전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재판 기회를 2차례 잡아서 선고를 사실상 다음 재판부로 떠넘겼다. 이 사건 재판에서 가전 지연 시도가 있었죠. 이화영이 대북 송금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을 때 운동권 출신인 그 부인이 법정에서 남편에게 정신 차려라 소리친 뒤 변호인이 또 교체가 됐고 이 대표 측근 의원이 이화영 아내 측근과 접촉한 뒤에 이화영 진술을 번복을 했고 재판 기피 신청을 내서 재판이 77일간 중단이 됐고 이 모두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법 방해, 명백한 재판 지연 그거였죠. 재판부가 모를 리 없다. 그렇다면 재판 횟수를 늘려서 자신들이 선고할 수도 있는데 그런 노력은 아예 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선고할 생각이 없이 재판하는 신용만 했다. 괜히 이 판결을 했다가 개딸들에게 모욕을 당할까 봐. 그리고 같은 날 열린 이재명 대표 뭐 그런 그 모욕을 당할까 봐도 있고 본인 재판 판사 자체가 좌파 성향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은 날 열린 이재명의 대장동 백현동 비리 사건 재판에서는 이재명이 오전 재판만 받고 퇴정을 해버렸습니다. 건강상 힘들다. 이것을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33부 부장판사가 받아줬죠. 지난해 단식 직후 열린 이 사건 첫 재판 때 앉아있기도 힘들다. 재판을 일찍 끝내고는 국회로 가서 표결에 참여를 하고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는 국정감사 때문에 불출석한다고 해놓고 국감장에 가지도 않고 재판부를 농락했다. 얼마 전에는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재판을 16개월 끌다가 선고도 하지 않고 살펴내고 도망쳐버렸다.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2주에 1회씩 재판하면서 시간을 끌다 도망간 것이나 다름없다. 이젠 15개월권 이화영 사건 선고도 미뤄질 판이다. 재판을 질질 끌다 책임을 피하고 싶은 판사, 선고를 막으려는 피고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올 것이다. 앞으로도. 판사도 아니고 재판도 아니다. 이렇게 사설은 끝을 맺습니다. 1월 25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